당의 지금 부실장이죠. 지방 대책위원장 우리나라는 사실 문제가 아니고 부정선거 문제점이 천만의 말씀. 지금 가긴 한 20일 정도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앉아서 편하게.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당에 대한 얘기를 이제 물으셨어요. 저는 자유혁신 정당을 지난 6월 6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는데 우리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중으로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자유혁신은 어느 정당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면서 정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탄핵하고 구속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요건을 벗어났을 때에 가야 불법을 논할 수 있는 것이지 합법적인 경우에는 계엄 자체를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이 한 일은 뭐냐? 계엄을 해가지고 부정선거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의 본질은 그겁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부정선거의 본상, 선관위의 연구원에 가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응원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이 있었다고 하면 했을 텐데 다 막혀 있으니까 다른 방법 없이 차단돼 있으니까 계엄령이라는 걸 통해서 대통령께서 부정선거의 원흉인 선관위를 이제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이제 아내까지 다시 이제 구속이 되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 됐죠. 그런데도 대통령을 배출했고 대통령이 지켜왔던 국민의 힘은 아무 움직임이 없었어요. 움직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 탄핵되는 데에 가공했어요. 가담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도 심각한 데다가 그 원인이 부정선거를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벌써 2020년부터 부정선거의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데 부정선거가 저질러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도 아무리 좋은 후보를 내도 부정선거 앞에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폐해를 경험을 했습니다. 2020년도 그렇고 2024년도 그렇고 다 말도 안 되는 참패를 했는데 그게 다 부정선거의 영향이죠. 나쁜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힘이 아무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미래가 없다. 더더구나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부정선거고 하나는 반국가 세력 척결입니다. 그런데 반국가 세력들 좀 질비한데도 아무 전쟁을 벌이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척결해야 된다. 또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해야 된다. 그렇죠.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서 이런 과제를 청년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탈당을 했고, 탈당은 뭐 이 당연히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창당을 했습니다. 창당은 우리가 이제 혼자서 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가기 위한 절차를 갖고 있는 거죠. 창당 작업이 거의 다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관위에 정말 치열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뚫고 와서 도당을 5개를 만들어야 창당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미 8곳에서 시도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이걸 모아서 이제 선관위원회에 중앙당 창당 신청을 했는데 그 기간이 아마 한 열흘 남짓이면 처리가 끝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창당을 하는 이유는 싸워야 될 걸 싸우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오게 됐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 체제전쟁 속에서 나라를 살리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당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동지들이 함께 해주었고, 또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당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여기도 이 공간의 어느 곳에선가는 그 직능위원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다 모아서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이런 정당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당이, 우파 정당이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반드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시국 현안의 자유보수파 정당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우파 정당이 이기려고 하면 과거와는 전혀 판이 달라졌습니다. 체제 전쟁 중입니다. 적절하게 말로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싸워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싸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뭐 집회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착 시위를 통해서 나라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을 물러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정선거와 싸우고 있는데, 부정선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선관위원장이죠. 중앙선관위원장인데, 노정희 선관위원장, 저는 대선에서 불법을 저질러 놓고, 그리고 이제 뻔뻔하게 앉아있는 이자를 쫓아내게 하기 위해서 밀착 시위를 했습니다. 나오면 그냥 샤우팅 해가지고, 결국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법 안에서 하니까 굉장히 힘들지만, 우리가 15일 동안 이 시위를 계속해내니까, 결국 노정희가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 싸워서 무슨 방법이 있겠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정말 집회를 통해서 조국을 쫓아낸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집회를 밀착 집회를 통해서 노정희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계속 부정선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불법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통해서 싸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처음에는 아무도 부정선거를 인정한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뭐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알게 됐고,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령까지 내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알게 됐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스탄 대사가 여기 2번 와가지고 저하고 여러 번 만나면서 논의를 좀 했고, 또 밀스 지금 이제 사관보 정도의 이런 자리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미국도 우리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밀스 대령은 여기 있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부정선거를 얘기를 했고, 또 심지어는 뭐 이제 부정선거를 싸우고 있는 황교안이 답이다, 이제 미래는 황교안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뭐 대통령도 알고 있는 부정선거, 미국도 알고 있는 부정선거, 이거를 갖고 없다라고 부정한다고 부정돼버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결국 우리가 이겨가는 전쟁을 하고 있다, 힘들지만 승리하는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한 이재명 정권, 국회 사법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이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싸울 때는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서 싸워야 됩니다. 저쪽의 취약한 점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때도 그렇지만 이재명 때도 굉장히 많은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서 싸워내야 되는 거죠. 이재명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해결될 뻔하다가
그 대통령이 되면서 다 무효화해버렸는데, 이거 반드시 되살려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큰, 대통령을 압박할 필요도 없고, 국회에서 법원을 압박하면 됩니다. 법원을 압박해서, 결국 이제 재판을 재개해라. 원래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소추라는 건 뭐냐면 기소한다는 거예요. 재판에 회부한다는 겁니다. 그거 할 수 없다고 돼 있지 수사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알아서 굽은 거예요. 알아서 누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싸워내서 저들이 누워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고, 또 우리 국회도 계속, 법원도 계속 압박을 해서 재판 재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국 그들의 취약점을 공략해서 승리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되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 것을 죽는다고 했는데, 우파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여튼 30년 전부터는 대충 짐작으로 그쯤부터는 우리가 이제 분열해가지고 망하는 게 우리입니다. 부패해서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해버렸어요. 저들이 부패하고 우리는 분열되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뭉쳐서 싸우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전할 필요 없고 저의 취약점, 약한 데를 파고 들어가서 무너뜨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압수수색 등 이 정권과의 싸움, 교회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이 얘기를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있네요. 제가 한 달 반 정도부터, 우리 이명현 특검이, 우리 뭡니까, 우리 말고, 극동방송. 극동방송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극동방송의 이제 운영자는 김장원 목사님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을 범법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면 그냥 경찰관이 하고 싶다, 검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압수수색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무 증거가 없어요. 우리 김정한 목사님이나 또 이영원 목사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그리고 수색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있어요. 난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요 전에 세계교회 손현보 목사님 압수수색했어요. 3년교회 거기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운정성전교회. 근데 교회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나 보다. 그래서 대형교회로 치고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가만히 있으면 이제 교회 끝이에요. 옛날 코로나 때 교회가 만천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제2의 그런 코로나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해 내려면 교회가 정말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압수수색되고 탄압되고 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명현 특검 사무실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어요. 왜 1인 시위를 했을까요? 집회 신고를 아직 못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가서 내가 1인 시위를 하면서 사람들 이제 모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집회가 시작됐는데, 거의 한 50명 정도가, 6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나는 이런 정도가 되면 50명, 60명이 아니라 5만, 6만이 모이고 50만, 60만이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들어보시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입각한 그런 교회의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활동한 외에 뭘 잘못했다고 이거를 압수수색을 해서 범죄인을 만드는가. 저는 이 부분에 분노하고 있고, 또 여기 교회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에게 누릴 권리가 없습니다. 싸워야
둘짝에 있는 것이죠. 프리덤 is not free.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길을 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기독 목사님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결국 자유대한민국 우리 교회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시간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에 통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국힘당의 대표 선거를 지금 한참 하고 있는 중에 둘로 딱 양분이 돼가지고 이 우리 친윤 반윤 그리고 이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해가지고 지금 굉장한 이슈가 관심이 있는데 우리 한 대표님의 입장은 좀 어떠신지 거기에 좀 말씀. 그런 걸 갖고 싸울 때가 아니라 거기 무슨 친윤 반윤 뭐 어쩌고 이런 분열 그 자체가 나는 국민의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정권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1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그 정권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는 사과하고 반성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가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기더라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내고 사회주의 반과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지 그냥 이겼는데 우리가 사회주의가 돼버렸다. 이러면 이제 베네수엘처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 당 안에서는 이런 가치 중심이 아니라 다 내가 되겠다. 이게 이제 목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또 진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선 거기 답이 없기 때문에 탈당을 했는데 지금 이제 탈당을 한 이후에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그래서 그 민주당, 국힘에는 희망이 없다. 누가 되든 간에 다 희망이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과 반성을 어떤 거를 사과 반성해야 되고 어느 정도를 반성해야 됩니까? 사과를. 우선은 뽑아준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게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았다는 말이에요.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이 탄핵되게 생겼어요. 똘똘 뭉쳐서 대통령 지켜내야 되죠. 그게 여당이죠. 아주 일부만 대통령을 위해서 나왔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탄핵이 될 때, 그때도 나눠져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탄핵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대통령이 구속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 대한민국 무너지게 한 그거부터를 나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도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탄핵은 사유가 없어요.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정말 아주 나라를 치면서 일을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내란했다는 겁니다.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 대통령 자신이 나라는 국헌인데 거기에 무슨 뭘 무너뜨리게 있다. 나는 내란이라는 것이 입론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내란은 안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탄핵도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란 수계로 당연히 그러면은 지금 수감되고 그걸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거꾸로 말씀이에요. 탄핵을 그럼 반대. 탄핵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 거기서 오늘 이런 자리에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그 자유와 혁신당 대표이시고 총리님이시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우리 귀한 존경하는 우리 황교안 대표님 만나서 정말 반가운데요.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자리에 마련한 것 중에 하나가 위기 앞에서 전체전쟁의 대한민국 상황 앞에서 이 나라를 최고의 가치는 자유이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우파의 시민단체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뭉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모두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바닥에 뛰면서 공부 이승만 대통령님의 그 뭉치면 한다는 말씀을 누구보다 질문.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결단이 뭉쳐지는 그 시너지 효과가 자유대학을 지키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자유혁신이라는 그 당을 만드셨으니까요. 사랑제일교회는 이제 빼놓으시는 거 볼 때에 뭐를? 사랑제일교회 정가원 목사님 사랑제일교회. 예, 예. 그런데 서운한 감정이 뭐 있다고 봅니다요, 우리 대표님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황교안 대표님께서 이 자유통일당과 아니면 정가원 목사님과 하나된 모습을 보일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이 자유당을 살리는 큰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이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이면 건국절이지만은 모든 행사들이 이미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8월 16일만이라도 메인데이가 8월 16일로 정가원 목사님 자고 요약. 그래서 8월 16일 날 우리 총리님께서 정가원 목사님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그러면 거기서 좀 강연도 해주시고 그 결단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16일 날 총리님의 그 멋진 뭉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대한민국 살아나는 어떤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좀 한마디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정치 시작하면서 우파가 분열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통합을 이루자, 대통합을 이루자. 이래서 맨 처음에 당내 통합을 이뤘어요. 그때는 뭐 친박 뭐 어쩌고 해가지고 나눠주자. 그래가지고 현존하는 대부분의 정당을 다 모았습니다. 바른미래당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지만 우파가 그래도 뭉쳐야 될 거 아니냐. 전진 뭐 40, 4.0 이런 것도 이제 했어요. 조원진 여기만 이제 안 됐는데 거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싸우는 건 아니에요. 투쟁을 하고 있는 곳이고 잘하는 곳이니까 같이 하자. 이래서 뜻을 같이 하면서 대통합을 이뤘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역대 통합을 해가지고 큰 성공들을 이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런 통합을 얘기하면서 대통합 얘기를 했고 또 됐습니다. 됐는데 결과는 뭐냐? 우리가 4.15에서 참패하는 것이에요. 네. 통합을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내가 이준석 네, 의원을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내가 데려온 거거든요. 유승민도 내가 다 데려왔어요. 그 대통합을 정말 이뤘어요. 그래서 모르셨구나. 다 뭉쳐가지고 우리는 4.15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결과는 참패 부정선거가 붙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이 바른미래당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확장된 게 아니라 4자리만 차지한 거예요. 4자리. 그때 이제 수도권 쪽에는 그쪽이 좀 표를 많이 얻고 있을 거라니까, 그 4자리만 확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통합은 안 되겠다. 내가 나중에 이준석은 남덩어리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광훈 목사님 본래 내가 친했던 분이에요. 가까웠던 분이고 나라를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분이 사실은 타락했다. 본래의 그 신앙적인 수수성을 잃어버렸다. 이분이 이제 사회 운동을 한 이유는 어느 날 이제 집회를 갔다 와 보니까 그러니까 애가 5학년인데 그 미국 대통령의 눈에다가 막 이렇게 칼을 찌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침을 막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 이거 무슨 짓이냐? 우리 학교 선생님이 그랬어요.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전교조예요. 그래서 전교조와의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하다 보니까 선거 후보위원으로 입건이 됐어요. 재판이 회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로펌에서 해결하려고 하다 잘 안 되니까 저에게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만나서 그 문제 잘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애국의 마음이 큰 분이니까 그 뒤에 뭐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거나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분이 한 말이 뭐 이런 하나님 내려와 뭐 이랬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려와라고 하는 거는 나는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소위 10계명 2조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긁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통화가 안 돼.
한 6개월 통화가 안 됐어요. 나중에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런 말씀 하셨냐 했더니, 아니, 난 그런 말 안 했대. 아니, 나는 영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다, 지금. 그리고, 아니, 내가 그런 말 안 했는데 왜 잘못 나가? 아니, 영상 보고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좀 문제가 크구나.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뭐, 좀 하나님을 망령될 필요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뒤에는 이제 그 총선 앞두고 나서 자리를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정광훈 목사님이, 전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와서, 그건 나한테도 아니고, 내 측근에게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리가 어마어마한 자리를 얘기했어요. 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다음부터 같이 못하고 있었고, 그렇다는 얘기 듣고서는 이제 우리 목사님도 있었고, 이영훈 목사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 분이, 교회 어르신 세 분이 그렇게 같이 만나가지고 화해를 해라. 그래서, 근데 뭐 화해할 게 뭐가 있냐. 그랬는데, 그래도 하여튼 뭐 화해하자고 그래서 그냥 그걸 모르고 서로 상호 공격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자리에 같이 정강훈 목사님도 같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렇죠. 비난하지 말자 하고 약속했습니까? 그럼. 아, 그게 잘 안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예. 또 방송에서 나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바뀐 게 어제 바로 그 이틀 전에 어제 얘기했는데 그날 저녁에 막 그러더라고. 전화해보는 게 또 안 되죠, 통화. 야, 이게 뭐 좀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또 나중에 좀 더 지나고 좀 더 지나고 나서 내 정치를 하면서 이제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선거 감시를 해야 되는데 감시하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한 5만 명이 필요해요. 전국에 이제 14,500개 지역 투표소가 있고 그걸 2명씩 계산하면 뭐 3만 얼마 사전투표 이틀 동안 또 7천여 명. 그래서 이제 근데 내가 먹은 사람은 그때 22,00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1시간을 기다려가지고 목사님을 만났어요. 뭐 금방 온다 하더니 1시간을 기다리더라고. 그리고 뭐 내 이제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내가 참 기다렸죠. 그래가지고는 뭐 소원한 게 많이 있지만 뭐 지금 이제 나라를 지키는 게 우선이니까 도와주겠다 이러더라고. 뭐가 소원하냐 내가 물어봤더니 아이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지. 아니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난 이제 철석같이 믿고 그리고 이제 거기 3번을 더 갔어요. 그러니까 4번을 갔어요. 가서 전광훈 목사님이 만나겠다고 해서 갔는데 그중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또 김무순 목사님이 이제 대전에 푼이 와가지고 투쟁국장이래.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래도 사람들을 모아준다니까. 근데 그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선 때 당일 사전투표 이틀, 당일 투표하는데 사전투표하는 첫째 날 제가 그 3,000명이 필요하다, 3,500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20명이 왔더라고. 뭐 다 있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튿날은 1명이 왔어. 하나도 안 왔어요. 이튿날. 그래서 이게 뭐. 그러니까 1명 왔어요. 1명. 정말 신뢰를 할 수 없구나. 제가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분하고 이제 같이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또 그 뒤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아니 어디를 뭐라고 그랬대요.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해. 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왔대. 무슨 뭐 호텔에 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왔대. 내가 간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왜 안 가겠습니까? 오라는 말 자체를 듣지 못했어요. 근데 어디다가 했는지 하여튼 뭐 나는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왔대. 아니 도저히 이분하고는 대화를 섞으면 안 될 뿐이구나. 제가 그렇게 해서 좀 같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서 싸울 생각이 없어요. 자꾸 난 누르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얘기했는데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라를 살리는 데 필요하니까 저는 이제 같이 합칠 수는 없지만 연대를 그 연대라고 하는 게 아니 그게 2019년 우리가 뭐 서울에 100만이 모였니 그럴 때 시즌 한 10몇만이 모였는데 그때 그렇게 한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하고 그때는 뭐 사이가 아주 나쁠 때 아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좀 세몰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세종문화회관 앞에 소개 집회라고 있었으니까 우리 당에서 거기 우리가 과득 메우겠다. 그 목사님이 그때 이제 미대서관 앞에서 집회라고 분들이 서울역 쪽에 이쪽에 다 메우다가 그래서 교계에서는 저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구석구석 다 메우면 큰 세력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했던 거죠. 그게 연대예요. 연대는 지금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여러 번 이제 말이 지켜지지 않고 딴소리 선언하는 걸 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가는, 연대로 하는데 뭐 같이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대로 가고, 또 나는 나대로 나라 지키는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예, 황 대표님. 아주 예민한 문제, 전 목사님과도 제가 한번 통화를 하고 약간의 좀 언지를 받고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오늘 했는데요. 그 똑같은 한 얘기를, 가지만 더 아니, 똑같은 얘기를 예. 여러분이 나한테 왔어요. 예. 고성국 박사도 왔었어. 예. 고성국 박사 나하고 예. 친구니까. 예. 그래가지고, 야, 내가 꼭 해결해 줄게. 정광훈 목사 내 말 뭐 다 들어. 꼭 해결해 보겠대. 안 될 거야. 아니, 내가 할 수 있대. 해봐라. 그 다음에 답이 없어요. 예, 연대라는 이제 말씀을 한국에서 고액이 고성국 박사한테 했는데, 뭐 내가 할게. 그러더니 답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한 가지만 내일 모레 이제 우리 우파 국힘당도 또 우리 한국 교계도 지금 이렇게 한국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이제 위기에 처한 거 아닙니까? 이런데 이제 우리 황 대표님 자유혁신당도 만드는 대표가 되셨고 또 자유통일당이 이제 또 당이 내일 모레면은 이제 촉박합니다마는 엄청난 이제 대집회를 어쨌든 강화문을 거의 매월 또 집회가 있는데 연대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자유혁신당 자유와 혁신 우리 대표님 황 대표님께서 연대한다는 의미로 이게 전환길도 그다음에 우리 황 대표님도 합치지 않고서는 어떤 혁신적인 문제가 결국은 일어나지 않겠다. 그래서 영상이라도 내일 토요일 토요일이죠. 내일 모레 대집회 때 영상이라도 한번 해주시면은 전체 대류를 개인적인 이런 것은 내려놓고 대성적인 차원에서 한번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가? 내가 정광훈 목사님에게 예. 나쁜 말로 말하면 수도 없이 쏘았어요. 오늘 호텔로 와봐라. 라고 했대. 나한테 말도 안 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해서 내가 아주 연대를 하지 않는, 협력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정광훈 목사님하고 같이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결국 합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하는 것은 합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분열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서 영상을 보냈다. 어떻게 이용하겠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어떻게 이용을 할까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내가 또 해서 당 대표로 하는 사람이 가서 내가 정광훈 목사님하고 참여하겠다. 이래가지고 온갖 공격을 다 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당도 마찬가지고 그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15일날 집회가 뭐 있어요. 굉장히 젊은이들이 하는 이런 집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일은 집회 일정이 없어요. 우리 당의 일정만 있는데, 그러나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뭐 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그런 통합의 뜻이 있다면 제가 모이는 데로 오세요.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그것은 집회로 오시라. 예, 그것은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언질도 좀 받았습니다. 장로님. 오시라. 네, 거기다가 거기로 오라고 그러지 말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통합 전체 우리 한국교계 대표 되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이 고소 문제로 이제 아무래도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이 문제는 취하하실 좀 아직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의향은 있으십니까? 모르세요. 그러니까 4.2 대선 때 2023년이죠. 2023년에 내가
선거 과정에서, 내가 대표 때 선거 과정에서 50억을 받았대요.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네. 내가 대선 과정에서, 아니, 선거 과정에서 50억을 받았대요. 나는 물론 받은 일이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시점이 중요합니다. 4.15 총선 과정에서 50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2023년, 몇 년 뒤에 얘기를 한 거예요. 선거 앞두고 얘기한 거예요. 아마 내 기억에 한 7일, 7, 8일 정도 남겨둔 그 시점에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자, 본인이 정말 그런 말을 하려고 했으면 대선 끝나고, 선거 끝나고 해야 될 거예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4월 2020년이면 그때 얘기를 했었어야지. 3년 지나고 나서 다음 선거, 중요한 선거를 내가 앞두고 있는데, 그 며칠 전에, 방황할 수 없죠. 그렇게 되면. 그런 때에 내가 50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고소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인가? 황교안이 아니라 아내가 받았다고 그래요. 그 아내는 그냥 또 고소를 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사과하겠다. 50억 그 사과한다고 하는 그 진정성이 보일될 수 있도록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 뭐 나와라. 나오면 내가 사과하겠다. 전 목사님이 일면 사과를 그때 좀 하신 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과의 사이고 과거에 너무너무도 우리가 광화문에서 우리 대표님을 세워드릴 때, 대통령 후보 나오실 때 엄청나게 우리가 사실 광장에서 도와드린 건 또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이 시간도 지나고 우리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국 교회와 이 우리 민주당, 혁신당, 통일당이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번 좀 영상이라도 한번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은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 치아도 한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뭐 한 5번쯤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뢰가 떨어졌어요, 이미. 난 타락했다라고 얘기했다고 저는. 신뢰가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합니까? 그래도 전 목사님 바뀌었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 말, 집필을 이거 하지 않고서는 지금 전체가 합치해야 그러니까 된다는 것이 해답이라는 거죠. 결론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뭉치기만 하면 된다는 건 아니더라고. 근데 경험한 걸 얘기했잖아요. 지금 약속이 사고. 전광훈 목사님도 뭐 뭉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람들을 많이 모아봤지만 국회의원 하나도 배치 못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저는 내가 심지어 공개적으로 타락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타락했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공개적으로. 제가 이런 여러 가지들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타락했다고 본다. 나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려보라고 합니까? 어떻게 빤스 얘기합니까? 난 빤스까지는 내가 참았어요. 설마 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으랴? 근데 그랬거든. 나중에 보니까 정말이더라고. 그러나 그건 내가 넘어갔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한 번은 내가 본인에게 총리 때 장관을 시켜주겠다 그랬대요. 근데 내가 장관할 사람이냐? 그래서 거절했다고 그러더라고. 방송으로 했어요, 방송으로.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해가지고, 목사님, 언제 내가 목사님을 장관 시켜준다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나 그런 말 안 했대. 아니, 영상에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신뢰 문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 관계를 안 갖고 싶다. 그분은 그분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고. 자꾸 말을 하게 해가지고 두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하지 말자.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김문수 당대표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요. 한동훈도 품고 유승민도 품고 가치가 다른 사람들 다 품는다는 것이 결정타라고 보거든요. 동아대 실패했던 것이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총리님께서 네. 같은 자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라면 뭉쳐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모습이라고.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개인적인 그런 그러니까 나쁜 것을 뭉치는 것이 말씀하시는데, 아니 뭉치는 것이 폐해가 된 것을 내가 말씀드렸어요. 일본에 이재명이가 연방에 도장을 찍을 판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황 대표님이 그런 자를 한번 쓰시면 국민들이 굉장히 행복하고 뭉쳐지는 일로 인해서 어느 한 사람 영웅이 되고 어느 한 사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이런 자를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들이 황 대표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존경하니까 제가 모시고 그랬잖아요. 그 존경심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은 뛰어난 그 인격적인 그런 부분에 우리들이 다 인정하시거든요. 그러면 자유와 그 가치가 같은 분이라면 더 좋은 우리 황 대표님 그릇이 크시니까요. 또 정치적인 그 목적을 갖고 달려가시니까 굉장한 그 부분에서도 우리 대표님에게 또 엄청난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서 16일만이라도 우리 손흥민 목사님 말씀 영상을 보내 이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런 중재 역할을 정말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건전하게 이런 그 각오를 저희들이 오늘 뵙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면 사람들 와라 가라. 그럼 안 그렇죠. 되는 그건 거예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이거 보셔라.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전 목사님이? 지금 자꾸 말만 갖고 하는데 실제로 화합하겠다고 내가 찾아가서 하는 것이지 와라 목사님을 미워하는 마음 없어요. 자꾸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런 말을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어디서 먼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질문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 이단이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타락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상당히 좀 의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사람 개인 판단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단이 일단 한국 교회 전체가 이단으로 판단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인 견해에 있어서는 가치관이 같으니까 연대라는 의미에서 한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과 정가훈 목사님은 너무도 중요한 분이다. 그거를 한번 연대 입장에서 5분 강단에 한번 서주시든지 정 목사님이 이쪽으로 강단에 서시든지 영상을 한번 보내주시든지 이것은 하실 수, 그리고 고소 취하, 그것은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오는 겁니다. 고소 취소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고소 취소를 이렇게 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전 목사님이 무슨 일 할지 몰라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인데, 상식적인데 아까 대표님 이 수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근거가 있어야 제가 이게 팽개져 보니까 이걸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과학국가 세력이라 하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국민 정서가 완전 제 자신이 뭔가 혼돈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 기준이 우리가 국민 주권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영토를 방해하고 한미동맹과 자유과국가의 그 가치관을 가져야 국민 주권이 되는데 개변세력 북한적 공산주의 유무로 사상하고는 안 된다. 그 대통령도 알다시피 그런 그 기준이 법적 근거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사법적으로 처리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반국가 세력과 싸움을 제가 하고 있고 사법적으로 처리가 돼요. 예를 들면 간첩이 반국가 세력입니다. 저는 이제 간첩과의 싸움을 계속했고 또 내도 이제 그 간첩을 구속하고 처벌했었고 또 요즘으로 말하면 전교조 나라 망가뜨리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전교조를 불법 노조로 만들었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게 다 이제 다시 풀렸지만 그 다음에 우리 민노총도 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노조라고 한다면 완전 정치 세력이 된 거예요. 원래 노동운동의 기본 중에 하나가 뭐였지? 알았어. 한 2분이지. 그 고용 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게 노조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 장로님 귀한 시간 오늘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
미디어 목사 연합회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예. 대장으로 있습니다. 예. 한번 이 기념 촬영으로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자, 우리 화이팅 한번 하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연합될 줄로 믿습니다. 네.